12요? 그럼요. 지진파가 몇 바퀴 돌게 될 거고요. 12 정도에 되는 지진은 뭐 인류는 좀 생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0배당 규모 2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모가 8 정도 차이가 나겠구나. 그럼 규모 9의 지진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보다 규모 8 정도가 더 크면 달이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칼럼니스트 이덕실입니다. 지진의 이유,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근대에 와서요 재미있는 걸 발견합니다. 히말라야 같은 곳에도 가보면 지층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때로는 지층이 끊어져 있는 단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땅에 어떻게 저렇게 지층이 끊어졌지? 뭔가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졌나 보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은 게 뭐냐면 지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반대라는 겁니다. 땅을 흔들어서 지층이 끊어져서 단층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단층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게 이제 지진이 되는 건데요. 크래커에다가 우리가 힘을 줘 볼게요. 계속 힘을 주고 줍니다. 버티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러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각지 표면들이 당연히 힘을 받아도 바로 휘어질 수도 있겠지만, 휘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을 받았을 때 버티다가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게 되면 팍 하고 부러지면서 어긋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긋난 부분을 보고 단층이라고 부르게 되고, 어긋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리스에서는요 포세이돈이 해일도 일으키고 땅에 힘을 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화를 내면 그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되는 거고요. 인도는 좀 특이해요. 거대한 뱀이 있고, 이건 결국에는 우주관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뱀이 거북이를 받치고 있고요. 거북이 위에 코끼리가 몇 마리가 등에 타고 있어요. 코끼리 위에 이제 지구가 있는 겁니다. 뱀도 힘들겠죠. 코끼리도 저리겠죠. 거북이도 등딱지가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좀 피곤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지개도 피고 힘드니까 꿈틀꿈틀 할 때마다 지각이 막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지진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음양의 불균형으로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땅이 흔들린다, 하늘이 노했다. 물론 이건 황제의 탓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거대한 거북이 위에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화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엔 지진이 워낙 많이 나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지구 전체가 거대한 맥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렇죠? 지구도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떤 힘을 받느냐? 가장 간단하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태평양 지진대, 판과 판의 경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멘틀이라고 하는 곳 위에 지금 판들이, 지각판이 떠 있다라고 보는데, 멘틀이 대륙을 하다 보니까 판과 판의 경계에서 특별히 해양판이 무겁기 때문에 이 아래로 끌어내려갑니다. 기름칠한 것처럼 스무스하게 내려가지 않겠죠? 딸려 내려가다가 팍 하고 튕겨 올라가거나 힘을 받으니까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커다란 지진이 북쪽에 일어난다? 근데 뭐 P파, S파, L파 이런 것들도 없고 단발성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파의 모습을 봤더니 요거는 약간 느낌이 일반적인 지진이랑 다르네? 그러면 이제 핵실험인 거죠. 지진계에서 이제 확인한 걸 갖고 이제 어디서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규모도 확인해낼 수가 있고요. 인공지진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핵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핵 폭발 같은 경우엔 지진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지진의 규모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지진이 몇 번 정도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벌써 2023년 기준으로 커다란 규모 2 이상의 지진들만 생각을 하더라도 벌써 30번 이상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이하의 정말 지진계만 간신히 지진이 기록되는 그런 지진의 수만 하면 벌써 300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진은 그냥 상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제 수소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꽤 커다란 규모의 지진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일단 가장 쉽게는 규모 2가 되게 되면 TNT 1톤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규모가 2가 커질 때마다 1000배씩 증가합니다. 에너지가요. 그래서 규모가 2일 때가 TNT 1톤, 규모가 4가 되면 1000톤이 되겠죠. 1킬로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규모가 6이 되면 또 2가 커졌으니까 1000킬로톤이 되는데 1메가톤이 되는 거고, 규모가 8이다. 1000메가톤. 규모가 9인 거대한 지진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1000메가톤에서 32배 정도가 추가가 되니까 32,000메가톤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정말 컸었던 지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칠레에 이제 1960년에 거의 역대 규모의 규모 9.5짜리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규모의 거의 최대치에 가까울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게 됐고, 수도랑 거의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어마어마한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진 않았었지만 학계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지진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역사를 바꾼 지진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리스본 대지진이 있습니다. 1755년에 있었던 지진인데요.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 축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바로 그 전날이 할로윈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근데 그 규모의 크기가 지금은 그렇게 크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 거의 없었던 지진과 해일이 연달아 닥치게 되는 겁니다. 리스본에 있는 건물의 85% 정도가 무너졌다라고 하고요. 수도잖아요. 거기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고 대화재가 나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잿더미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인류를 왜 바꿨다라고 하냐면 유럽의 역사를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런 서구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간에 리스본이라고 하는 수도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긴다라기보다는 이때 축제가 뭐 놀고 먹고 하는 축제가 아닌 거거든요. 기념하는 축제였던 건데 산 깊은 곳에 좀 가난한 동네가 있었고 근데 거기는 해일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워낙 높은 곳에 있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았다. 그런데 오히려 귀족, 신심이 깊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신의 섭리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고 이러면서 유럽의 역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비슷한 지진, 제 기억에 있는 지진 중에 하나가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이 있었습니다. 인도양에 있었던 지진인데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태국에 있었는데 믿기 힘든 소식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본 광경도 굉장히 좀 끔찍했었습니다. 어촌 마을이에요. 그냥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마을이 사라져 있어요. 다 나무로 집을 지어놨는데 나무집들이 다 사라져 있고 거기 콘크리트로 지은 집만 한 2채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진 설계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지진 자체가 일어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서구 사회에 좀 충격을 줬지만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훨씬 더 이제 진원지랑 가까운 진앙이랑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곳에서 쓰나미 피해가 너무 커서 거의 3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봅니다. 근데 그 피해가 사실 지금 좀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진 피해도 있지만 보통 쓰나미랑 같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경우에는 쓰나미가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죠. 우리한테는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촉발한 그 지진인데 그 지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프라가 끊어지겠죠. 사람들이 예상한 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해일 때문에 항상 문제가 더 되게 됩니다. 인도의 수마트라 지진 같은 경우 40m 가까이 높아지더라. 그럼 거기 있었던 그 근방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보다도 더 높게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존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지진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때 방파제가 한 6m 정도였습니다. 6m 정도 되는 방파제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됐죠. 실제로 덮쳐왔었던 파도의 크기, 쓰나미의 크기는 훨씬 더 컸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대비하는 것은 어렵지만 확률적인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또 기후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탄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인위적인 그런 기후변화가 실제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더 많아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지진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한 그런 안전의 확률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최근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지진들을 통해서 인류가 조금씩 더 배워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최근에 있었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도 있었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과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이 원래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진세도 도입을 하면서 지진세를 걷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강제를 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비리들도 있었었고 기존의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때 어느 정도 또 따로 돈을 내게 되면 내진 설계를 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은 사실 내진 설계가 좀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느냐와 안정한 거는 다르다. 서울의 내진 설계의 기준 일본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진이 잦은 나라가 있고 잦지 않은 나라가 있잖아요. 무조건 모든 건물들을 커다란 규모를 다 버틸 수 있게 해놔라, 커다란 진도를 버틸 수 있게 다 해놔라라고 한다면 비용도 높아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 근방에서 좀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건물도 꽤나 많이 무너질 거고요. 부실공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있었던 백화점도 무너지기도 하고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기도 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었고 그러고 나서 모든 한강의 다리들을 점검을 해봤더니 당산 쪽에 있는 철교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역설적으로 지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뭔가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지진이 있게 되면 그런 게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규모의 지진이 갑자기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화산이랑 다릅니다.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흔들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지하철 타고 계신 분들, 공부하면서 보고 계신 분들, 걸어가면서 보다 채널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흔들림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5초 안에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를 못하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큐 하고서 만약에 뭔가 흔들림이 벌어진다. 뭘 할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똑같은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극장에 들어갈 때 어디가 비상구인지 만약에 정전의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불이 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것이 필요하고요. 건물에 있는 저는 만약에 지금 흔들림이 느껴지고 징징 그러면서 재난 알림 문자가 오게 되면 바로 이 책상 안에 먼저 들어갈 겁니다. 보통 머리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머리에서 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요령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가능성 그리고 부상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는 그런 대비거든요.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안타깝게도 꽤 많이 다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규모 2 이상의 지진만 77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 있었던 건 13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커다란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779년에 경주에 수도잖아요. 실제로 사망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1,1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고 돌담이 무너졌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역으로 과학자들이 산출해보는 거죠. 이 정도면 아마 규모가 어떻게 됐을 거고 진도가 어떻게 됐을 거다라고. 1600년대 동해안 쪽에 뭐 합천 쪽에도 있었고 양양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쓰나미도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낮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각인시켰던 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연기하게 된다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예고 없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이벤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수능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바로 직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로서도요. 규모가 9의 지진과 11의 규모 지진이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면 1000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역사 이후로는 그 정도의 지진은 경험을 안 했습니다. 이건 내부의 응력의 해결로서만 나타나기보다는 너무나 그 규모가 커서 소행성이 부딪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이거는 계속 견해들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소행성이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림도 그리고 하필이면 응력이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쾅쾅쾅 하면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또다시 화산도 폭발을 하고 공룡이 그런데 한 해 만에 멸종한 건 아니고 기후변화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공룡의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지진의 규모가 한 10일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이상의 규모가 가능할 것인가? 아마도 지구 내부의 힘으로서는 발생하기 힘들 거로 봐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크래커를요 여러 개를 놔두고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참크래커가 단단해서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부러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부러지는 순간 그 참크래커의 조각이 튀어가지고 팍팍 박혀가지고 제 몸을 뚫고 지나가고 건물을 무너뜨린다? 이건 불가능하겠죠. 왜요? 그 전에 부러지잖아요.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비브라늄으로 만든 게 아닌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러지게 된다. 규모가 막 20씩 되고 30씩 되고 그런 정도의 지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요? 그럼요. 지진파가 몇 바퀴 돌게 될 거고요. 12 정도에 되는 지진은 뭐 인류는 좀 생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다 멸종하는 건 아닐
아닐지라도 엄청나게 혹독해질 겁니다. 기후변화가 커질 거고 풀들이 다 죽을 거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겠죠. 커다란 동물들은 싹 사라지게 되고 작은 동물들이 그 기회를 타서 번식을 하게 되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실 공룡들이 사라져줬기 때문에 포유류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인간들이 좀 사라져주게 되면 그 다음 번성하는 무언가가 올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달이 어떻게 생겼냐면,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이제 충돌하면서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이제 달이 생겼다고 봅니다. 달은 지구랑 이제 구성 물질이 비슷한데 특별히 좀 윗부분, 지각 부분이 좀 날아가서 생겼다라고 봐요. 왜냐면 다른 위성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다른 위성들 한번 사이즈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행성이 있고 위성은 작아야 돼요. 그런데 달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다, 태평양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달이 생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10의 29제곱 정도 되는 줄, 10의 29제곱줄로 보고요. 규모가 9 정도 되는 지진이 총 에너지가 10의 17제곱 정도 되는 그런 에너지로 봅니다. 규모가 9일 때 10의 17제곱, 달이 생성되는 건 10의 29제곱. 얼마 차이 나냐면 10의 12제곱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0의 3제곱 차이, 1000배당 규모 이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모가 8 정도 차이가 나겠구나. 그럼 규모 9의 지진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보다 규모 8 정도가 더 크면 달이 만들어집니다. 지구가 쪼개져서 달이 만들어집니다. 규모 17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지구 내부에서는 그 정도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부러집니다. 규모 17 정도 되는 에너지가 있으면 달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로그 스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스케일 중에 하나가 로그 스케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 3, 4, 5 이게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고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런 식으로 커지게 바꾸게 되면 규모의 1 차이가 혹은 2 차이가 어떤 에너지 총량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게 된다. 그 에너지를 쓴다, 지진 에너지를 쓴다. 지진 에너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이라도 있으면, 화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열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열 발전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가능할 수 있는데, 지진은 갑자기 생기면서 부러지는 힘인데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하기는, 굳이 말하자면 흔들리는 걸 갖고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겠죠.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에너지는 어려운 것 같고, 좀 더 크게 보자면 그럼 지진이나 화산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한다면 거대한 멘틀의 대류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멘틀은 왜 대류하는가라고 한다면 지구의 내부가 뜨겁기 때문인데, 지구는 왜 뜨겁냐라고 한다면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방사성 붕괴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방사능 에너지입니다. 말하자면 커다란 천연 원자로가 지구 내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한다? 말하자면 지열을 이용하는 게 그나마 좀 가까운 거에 속할 것 같아요. 지구 중심이 뜨겁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 에너지의 활용 방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집안을 주저앉힌다든가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하고 써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